서울시가 물가 안정 등 민생 회복을 위해 상반기 내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하고 대규모 투자 등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예산 39조 원 가운데 62%인 24조 2천억 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양천구의회가 당초 지난 17일까지였던 임시회 일정을 오는 24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조례안 검토를 위한 거지만 의회에 계류 중인 미상정 조례안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 차이로 알려지면서 갈등이 다시 증폭되진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은평구 불광동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으로 활동한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보이스피싱 일당을 쫓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절되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물가 안정 등 민생 회복을 위해 상반기 내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먼저 대규모 투자 등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예산 39조 원 가운데 62%인 24조 2천억 원을 상반기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산물 가격 급등에 대비해 가격 폭등 시 산지 농민에게 지급하는 출하 장려금을 0.6%로 0.15%포인트 올려 공급량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 밖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월세 반환 보증보험료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19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 의회가 임시회 일정을 오는 24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로 예정됐던 본회의도 열리지 않았는데요. 네, 임시회 일정이 길어지는 이유와 쟁점은 무엇인지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진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자, 임시회가 연장된 게 조례안 상정을 두고 의원들 간의 논의가 더 필요해서라고 하는데 이 속사정이 뭡니까? 네, 취재를 해보니까 양천구의 각 상임위원회는 이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원들끼리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회기를 일주일 더 연장을 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가 오전부터 정회에 들어가서 오후에도 열리지 않았는데요. 물론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들도 검토 중이긴 하지만 쟁점은 의회에 계류 중인 미상정 조례안입니다. 네, 그런데 이 조례안 미상정 문제로 사실 지난해에도 이미 구청이랑 구의회 간에 좀 갈등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지난해 12월이었죠.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조례안 미상정을 규탄하면서 구의회 보이콧을 선언한 뒤에 구청 직원들이 의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출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네. 결국 양천구회가 미상정 조례안 중에 일부를 본회의에 상정하고 통과시키면서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이때 상정하지 않았던 나머지 조례안들에 대한 처리 문제가 이번 회기에서 다시 수면 위에 올라온 건데요. 9대 양천구에 현재 계류 중인 조례안은 보시는 것처럼 모두 8건입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해병전후회 지원 조례안은 친목단체 성격인 해병전후회를 지원하게 되면 이후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네. 반대로 해병전후회가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원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또 장학기금 관련 개정 조례안을 좀 살펴보면요. 장학기금을 지금보다 15억 원 더 증액하는 거거든요. 매년 5억 원씩 해서. 네. 그래서 장학금 지급을 확대한다는 건데 매년 장학기금 이자로 장학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가 높아져서 이미 장학금 확대 효과가 있다. 지금 기금으로도 이런 지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증액이 불필요하다. 근데 반대로 양천구가 교육도시인데 지금보다는 그래도 더 기금을 증액해서 장학금 지급을 확대해야 되지 않냐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여당은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서라도 일단 본회의에 상정을 하고 표결에 붙이자 이런 입장이고요. 야당은 일부 조례안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현재 공식적인 상임위원회는 열리지 않고 의원들 간의 논의가 진행 중인데 양천구에는 의원들 간 협의가 끝나면은 오는 24일 전이라도 상임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상정한 다음에 본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유독 이 9대 양천구의회에서 좀 비공식적인 논의나 정해가 잦은 것 같다는 기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럴 경우에 주민들 입장에서 조례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 없지 않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아도 양천구회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본회의만 생중계를 하고 상임위원회는 생중계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주민들이 상임위원회 내용을 확인하려면은 사실상 뭐 회의록이 홈페이지에 올라올 때까지는 방법이 없는데 회의록이 올라오는데도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보통. 네. 예. 이번처럼 뭐 조례안 검토까지 비공개로 진행이 되면 주민들은 조례안 통과 여부만 알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되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물론 이렇게 의원들끼리 민감한 사안을 사전에 좀 조율을 하면은 예. 좀 더 효율적으로 의사 일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지금처럼 이렇게 뭐 상정 여부를 비공개로 사실상 결정한 다음에 상임위원회 공식적인 상임위원회에서는 이제 뭐 의사봉만 두드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사실상 주민들이 알 권리가 제한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이재식 양천구의 의장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례안 검토 과정은 되도록 회의록에 남길 수 있게 의장단 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수변 감성 도시를 시 전역으로 확산하기로 하고 오늘 2025년까지 10곳을 추가해 모두 30곳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4월 서울형 수변 감성 도시 선도 사업 추진을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20곳에서 수변 감성 도시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연말까지 추가 사업지 10곳을 선정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자치구를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실시해 우선순위별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은평구 불광동에서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으로 활동한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보이스피싱 일당을 쫓고 있는데요. 근절되지 않는 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원대학교 경찰 소방행정학부의 염건웅 교수가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교수님, 최근 은평구 불광동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수거책으로 활동한 2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먼저 이 사건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13일 서울 은평구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붙잡기 위해 피해자인 70대 여성이 유인하고 근처에 있던 경찰이 출동해서 피해자가 이제 딸이 납치됐으니 현금 1,500만 원을 보내라는 협박을 받고 있었던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제 딸의 위치를 확인하는 동안 수거책을 만난 피해자는 화장실이 급하다며 시간을 끌어서 기지를 발휘했고요. 피해자의 손에 이끌려 현장에 도착한 피싱범은 결국 잠복해 있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큰 피해를 막은 사람은 한 명 더 있었는데 특히나 이 경찰에 신고한 은행 직원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큰 돈을 인출하겠다고 찾아와 통화를 끊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고 직원은 매뉴얼대로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청한 뒤 직원들과 시간을 벌었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수거책을 따로 이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이들을 쉽게 잡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를 발생시키는 거죠. 결국은 이런 보이스피싱 일당의 몸통들은 결국 검거하기 굉장히 어렵고 단순하게 범죄에 가담하는 이런 수거책들을 이용해서 이들은 이제 꼬리 역할만 하기 때문에 수거책을 잡는다고 몸통인 이 보이스피싱 일당 전체를 검거하기는 어려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더 진흥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음식점의 코로나19 방역 지원금을 사칭하는 경우, 또 공공요금 인상 등 허위 정책자금 대출을 빙자하는 경우, 또 보이스피싱을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을 전달하는 현금 운반책 등으로 가장하여서 최근에 이렇게 점점 진흥화된 보이스피싱 방법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 보이스피싱이 꽤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방책이 따로 있을까요? 보이스피싱은 일단 본인이 이 피해를 당한 이후에 다시 복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기 범죄입니다.
그래서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가 이 금융과 관련된 그 범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외로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 안전 조치를 취해 주겠다면서 뭐 현금 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보면 되고요. 또 자녀 납치 보이스피싱 대비를 위해서는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하고 전화를 받을 경우에는 먼저 자녀와 주변인에게 연락을 취해서 상황을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화, 문자 메시지, 인터넷 메신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에는 경찰청 112 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됩니다. 또 최근에 유출된 금융거래 정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즉시 폐기하셔야 되고요. 통장이나 현금, 카드 양도 시 범죄에 이용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이런 통장이나 현금 체크카드를 양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기범들이 피해자에게 사전 지정 번호제에 가입한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텔레뱅킹을 이용하지 못하니 안심하라라고 말로 현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 지정 번호제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서 발신번호 조작이 최근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결국은 금융거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그 전화를 계속 받지 말고 바로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법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유한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염건웅 교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수도권은 2026년부터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고 남은 재만 쓰레기 매립지에 버릴 수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2030년부터 동참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국 각 지역에서 소각장을 새로 짓거나 기존 소각장의 규모를 확대하려는 모습이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소각장 부지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소각장이 주민 기피 시설이다 보니 입지 선정 단계부터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각장이 주거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걱정 때문입니다. 해외에는 소각장을 수준 높은 문화체육 복합시설로 지어 관광 명소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역과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고민한 것이죠. 국내에서도 최근 도서관과 각종 문화시설 등 주민 수요가 있는 시설을 소각장 설계에 반영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어딘가에 꼭 지어야 한다면 지역사회 특화시설로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어르신과 아이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뜻밖의 연결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 은평구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열리는데요. 뜻밖의 연결은 어르신과 아이들을 모두 아우르며 글과 그림으로 세대 간 소통을 이어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불광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만든 그림책 23점과 어르신들의 시화 20점이 선보이는데요. 시화의 주인공은 은평 평생학습관 문해교실에서 한글을 배운 할머니들입니다. 시화에는 어린 시절과 떠나온 고향에 대한 추억, 가족에 대한 사랑 등 어르신들의 진솔한 사연이 담겼습니다. 또 은평 지역 도서관 관장들이 추천하는 그림책과 은평의 어제와 오늘을 담은 앨범이 전시되고 책갈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됩니다. 이 아이들이 본인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어떤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은평 국민들께서 함께 보시고 함께 건강한 은평,
활기찬 은평 또 멋진 은평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